오늘은 이제 자동 필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라는 말은 우리가 학습할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떤 거를 걸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 필터는 걸러내는데 어떻게 걸러내냐면 항목 이름, 필드라고 하죠. 항목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항목들이 있어야 그 항목을 선택을 해서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행 단위로 표시돼요. 줄 단위로. 자동 필터를 적용하면 조건에 맞지 않는 줄들은 행은 숨겨지고요. 조건에 맞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AND 조건만 가능해요. 2개 이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가능해요. 직책이 과장이면서 부장인 사람은 없죠. 직책이 과장이거나 부장인 사람은 돼요. 항목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런데 직책이 과장이면서 부서가 영업부, 이건 가능하지만 직책이 과장이거나 부서가 영업부이거나 이건 안 돼요. 항목이 하나일 때는 같은 항목에서는 AND OR도 돼요. 90 이상, 95 이하 이런 조건이 되죠. 아니면 90 이상이거나 80 미만이거나. 항목이 하나인 같은 항목에서는 AND OR 조건이 다 되고 2개 이상의 항목에서는 반드시 AND 조건만 가능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 10개, 가장 높은 거 5개 개수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가장 낮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 퍼센트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퍼센트 10%, 5%, 가장 낮은 거 5%, 10%, 20% 이렇게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직접 필터링을 할 수도 있어요. 50 이상인 것만 골라라. 이름이 김시성을 가진 사람만 골라라. 김으로 시작하는 별표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에 비해서 조금은 복잡하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지정해 줄 수가 있다. 고급 필터는 사용자가 직접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동 필터처럼 원하는 결과만 따로 걸러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 다른 위치에 그 결과를 출력해 줄 수가 있고. 고급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급 필터에 대한 조건이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급 필터 명령을 걸어서 원본 데이터가 어디고 조건은 어디고 어디에 출력할 건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었을 겁니다. 네.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능 문자는 뭐라 그랬죠? 별표. 우리 키보드에 별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라고 있는데 요것이 우리가 엑셀상에서 입력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별표가 오각형으로 나오잖아요. 원래는 요거예요. 우리 키보드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것이 잘못 그려졌네요.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로로 들어가요. 가로로. 얘는 수평선이 없죠. 우리 키보드가 제대로 된 거예요. 키보드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선이 가로선이 그려져 있죠. 키보드 생김새도 좀 달라요. 물음표는 특정 한 글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기본 개념만 알고 계셨다가 이제 관련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텍스트 마법사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건데 단계 물어보면서 진행하는 과정을 마법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텍스트 마법사, 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뭐 이런 거 우리 했었을 때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단 말이야. 나누기. 그러면 나누기 마법사가 있단 말이야. 텍스트 마법사. 그래서 구분기호가 뭔지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기억나세요? 제 2장에서 우리 연습했었는데 여기 어디냐면은 섹션 02번 문제에서 01번 문제인가? 01번 문제에서 가져왔었네요.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걸 해가지고 열기 눌러서 얘를 모든 파일로 바꿔라. 그래서 사원임금 계산표를 열어가지고 구분기호가 분리되어 있다. 이때 구분기호는 쉼표다. 다음 마침 눌러서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답안지에다가 붙여라.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했었죠? 네, 컴퓨터 창에 들어가서 직접 성적 분석이라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엑셀 화면에다 붙여놓고 이 붙인 거를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해서 마법사 이렇게 나오면 구분기호가 여기는 세미콜론이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방법.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랬죠? 예.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텍스트 마법사. 그렇게 해서 지정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이라는 작업을 먼저 하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직 부분합 안 배웠나요? 잠깐만요. 부분합 배웠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부분합. 아직 피벗 테이블은 안 배웠고요. 그래서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룹별로 정렬을 시켜서 그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룹별로 분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정렬이거든요. 정렬을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셔도 돼요. 근데 수작업으로 분류하시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시켜 버리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피벗 테이블도 그렇고요. 뒤에 가면 또 통합이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엑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VLOOKUP 하고 이렇게 직접 함수를 썼었잖아요. 그렇게 썼는데 이 부분합에서도 계산하는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대값을 가져오세요. 뭐 평균을 내세요. 합계를 내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잘 보세요. 함수가 뭐뭐 있는지. 가장 만만한 거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숫자의 개수, 뭐 표준편차, 분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피벗 테이블도 거의 비슷해요. 함수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부분합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그걸 묻기도 해요. 뭐 중간값, 최빈값 뭐 이런 것들은 함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간값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 최빈값은 가장 많이 발생한 값. 그러니까 통계적인 용어로 최빈값, 최빈수, 중위수, 중간값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거, 빈도수가 높은 거 이걸 우리는 최빈값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예. 그것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첩 부분합을 하려면은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을 어떻게 하라? 해제하고 해야만이 값이 더 추가된다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해봤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은 오늘 이제 배울 거예요. 피벗 테이블은 배울 건데 피벗 테이블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렬이란 작업을 해서 부분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은 거라 그게. 그래서 정렬을 하지 않고 계산할 수는 없느냐. 그리고 한 항목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항목을 여러 개를 놓고 작업할 수는 없느냐. 예를 들어 직위도 나올 수 있고 부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성별도 있을 텐데 그거를 뭐 X축, Y축으로 나눠 가지고 좀 보기 좋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는 없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피벗 테이블이에요. 목록의 행이나 열의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바로바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부분합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가 되고요.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중에 하나입니다.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변경되질 않아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5가 있고 3이 있어서 이 두 개를 서로 더하라 그러면 더해졌는데 이 값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바뀌잖아요. 이 데이터가 바뀌면 함수 결과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 값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피벗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 가서 세로 고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눌러야만이 값이 반영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글자를 가져오면은 개수로 나타나고요. 숫자를 가져오면 합계로 시작을 해요. 부분합은 내가 합계를 계산할지 평균을 계산할지를 선택하는 거지만 피벗 테이블은 무조건 가져와요. 근데 숫자 항목을 가져오면 합계로 나오고요. 문자 항목을 가져오면 무조건 개수로 나와요. 그런데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바꿔야 돼요. 이따 한번 실습해 보면 아실 테니까는 뭐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차트도 만들 수 있어요. 피벗 차트. 근데 이제 피벗 차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건데 피벗 차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막대 그래프 그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막대 그래프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차트를 만드는데 이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하는 거. 이따 또 실습해 보실 거예요. 예. 그거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에서 나오는 문제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만이 피벗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약에 없애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차트, 피벗 차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라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거니까 메시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 또 피벗 테이블은 원본이 바뀌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반영된다라는 거 있었죠?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급여라는 항목을 갖다 놨어요. 급여라는 급여라는 항목을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여긴 직급이고요. 여기는 근무팀이에요. 그런데 근무팀이 기술팀, 영업팀, 총무팀 세 팀이 있었나 봐요. 직급은 1에서 10직급까지 다양하게 있고 2직급은 또 없네요. 그러면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1직급, 4직급, 5직급, 9직급이 있다라는 거고, 또 6직급에는 기술팀에도 있고 총무팀에도 있어요. 그게 몇 명인지는 몰라도 합계를 계산해 보니까, 급여 합계를 계산해 보니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 근무팀이라는 항목을 직급 밑으로 끌고 내려와도 되고, 직급이라는 항목을 근무팀 밑으로 끌고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자는 개수로 나타나고 숫자는 합계로 시작을 한다. 근데 바꿀 수는 있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함수를 보시면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아까 부분합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는 실습을 안 해봐서 헷갈리는 건데 해보시면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는 실습을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라는 글자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변경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야 된다. 결과셀은 일단 여기다 체크해 놓으세요. 반드시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실습을 해봐야 뭐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험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변경셀을 최대 몇 개까지 지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었고, 시나리오는 64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변경셀은 32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 이런 상태, 이런 상황 시나리오, 저런 상황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우리 시험에는 보통 시나리오를 2개 정도 만들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감소가 됐을 때 상황, 수익이 증가됐을 때 상황, 이렇게 시나리오 2개 정도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 64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 이때 변경되는 셀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건데, 보통 우리 시험에는 1개 내지 2개만 변경을 시키는데 최대 32개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그게 개수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개수가. 시나리오 이름은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무슨 시나리오 상황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설명도 있어요. 설명은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는. 예.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하면 원래 값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데이터표. 데이터표는 반드시 변화하는 값을 포함한 수식으로 작성되어야 된다. 요것도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은 여러 데이터들을 한 것으로 말 그대로 통합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겁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가 있는데 그 결과를 그냥 전체 2016년도 결산 보고서로 한꺼번에 그냥 통합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래처 내역도 다 달라요. 그러면 통합을 하면 되게 쉬워요. 예.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되고, 여기도 함수가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없는 거는 아까 뭐 중간값, 뭐 최빈값 뭐 이런 것들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매크로도 우리가 아직 실습을 안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매크로는 뭐냐면은요, 명령들의 순서를 기록해 두었다가 처리, 여기 뭐 도구를 이용하여 호출하면 기록된 처리 과정에 수행되는 기능이다라 그랬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구분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바꾸는 기능이에요. 구분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합계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셀에 가야죠. 해당 셀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합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자동 채우기라는 작업을 하잖아요. 시험 본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럼 벌써 세 가지 과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엑셀의 화면에 이름, 국어, 영어,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를. 그래서 여기에 뭐 홍길동, 일찜에, 이순신 이렇게 있는데 점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일 먼저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해당 셀로 와야 되고,
해당 셀에서 는 sum 해가지고 두 과목을 더해야 되고 그 계산한 거를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세 가지 과정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과정의 구분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바꾸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체조 배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국민체조 배울 때 앞에 선생님이 구분 동작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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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그 다음에 연속으로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셈이라는 거는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때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작업을 걸면 그 과정이 다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는데 직접 비주얼 베이직 모듈에 들어가서 직접 키보드로 명령을 걸어도 되고 마우스나 키보드로 동작을 입력해도 되고 그런 것들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느 과정을 이렇게 절차대로 움직이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이 매크로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도 해요. 매크로 바이러스. 그래서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열려고 하면은 엑셀이 막아요. 매크로가 포함된 거네요.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아니야, 괜찮아, 열 거야. 그러면 열릴 수는 있어요. 그런 매크로 보안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좀 학습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매크로 이름 지정하는 거는 매크로 이름은 우리 이름 상자 이름 지정하는 거랑 동일해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지정해야 되고 숫자, 문자, 밑줄 이런 거는 들어갈 수 있고 공백은 포함할 수가 없고 뭐 그런 것들. 뭐 컨트롤 키 눌러서 대문자, 소문자를 이용해서 명령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가 세 군데가 있는데 뭐 다음 중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가 아닌 걸 고르시오 라고 해서 문제를 내기도 해요. 다음에 다 했나봐요.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났나봐요. 매크로에 관한 설명은 다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봐야 되니까는요. 일단은 뭐 다 설명했네요. 여기는 다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